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좀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27일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검수완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와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인사 부실검증으로 탄핵을 시켜도 모자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했지만 제대로 제압하지도 추궁하지도 못했는데요. 화가 나고 아쉽습니다. 하지만 현 정권의 2인자로 눈에 뵈는 게 없는 그에게는 모든 게 만만해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거기에 같은 편인 국힘당 의원마저 보호하고 두둔하고 나서니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었습니다. 5년짜리 일개 공무원 주제에 이래도 되나 싶은데요.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장춘몽같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릴 텐데요. 그도 그런 사실을 알기에 내년 총선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자 하는 거겠죠. 보면 볼수록 신박한 캐릭터임이 분명합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죠.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지명직 최고위원에 비명계 송갑석 의원이 임명됐는데요. 이자가 왜 이 자리를 꿰차고 들어와야 하는지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오늘 당직 개편이 있었는데요. 오늘 민당 당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당직 개편은 통합, 탕평, 안정을 고려해서 당직 개편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명직 최고위원입니다. 임선숙 최고위원이 사임함에 따라서 오늘 송갑석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송갑석 의원은 국회의원 재선이고요. 광주 서구 갑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위원회입니다. 정책위 의장에 김민석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3선이고요. 서울 영등포구 을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에는 김성주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전북 전주시 병이고요. 재선의원입니다. 디지털 전략 사무부총장에 일명 제3 사무부총장인데요. 박상혁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초선의원이고요. 경기 김포시 을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에 한병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재선의원이고요. 전북 익산시 을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변인단입니다. 수석 대변인에 권칠승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재선의원이고 경기 화성시 병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대변인단에 강선우 의원이 여성 대변인으로서 임명이 됐습니다. 초선의원이고요. 서울 강서구 갑에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의원과 한민수 의원은 유임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주당 정무직 당직자 임명과 관련된 개편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송 의원은 최근 당내 비명계 의원 모임인 민주당의 길을 통해 이 대표 체제에 쓴소리를 내온 대표적 비명계 의원으로 당대변인과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신임 정책위원장에는 3선의 김민석 의원이 임명됐는데요. 김 위원장은 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정책위 수석 부위원장에는 재선의 김성주 의원이 임명됐는데요. 아울러 신임 전략기획위원장은 재선의 한병도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과 당원 내 수석 부대표 등을 지냈는데요. 제3 사무부총장인 디지털 전략 사무총장에는 초선의 박상혁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민주당은 신임 수석 대변인에는 재선의 권칠승 의원, 대변인에는 여성인 초선의 강선우 의원을 각각 임명했는데요. 기존 대변인단에는 박성준, 한민수 대변인만 유임됐습니다. 이게 과연 통합과 탕평, 그리고 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이재명 대표의 선택이기에 믿고 따르겠지만 영 탐탁지는 않습니다. 이러다 내부 분란만 커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두고 보도록 하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뉴스타파의 보도로 유병호 사무총장이 지난 2020년 월성원전 1호기 재감사를 지휘하면서 사전에 시나리오를 정해놓고 이에 맞춰 감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앞서 뉴스타파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월성원전 감사를 사냥과 전투에 비유하면서 스토리라인과 큰 그림, 즉 감사 시나리오를 부하 직원들에게 공유하도록 지시한 이른바 유병호 문건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3주 가까이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13일 감사원에 다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월성원전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의혹과 함께 지난 2월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후속 조치 여부를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와 관련해 정치감사, 기획감사 정황이 드러났다며 유병호 사무총장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총장이 직접 작성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공유하도록 지시한 일명 유병호 내부 문건이 언론에 공개됐다. 그야말로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앞서 뉴스타파는 유 총장이 공공기관 감사국장이던 2020년 작성한 문건을 바탕으로 유 총장이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방법으로 월성원전 재감사를 지휘했고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조작됐다는 감사원의 발표도 사전 시나리오에 꽤 맞춘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답을 정해놓은 기획감사, 국회 의결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왜곡감사라고 지적했는데요. 또 문건에는 유 총장이 특정인을 쓰레기, 걸레 등으로 표현했다며 유 총장의 저급한 인권의식이 고스란히 강압감사로 이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감사원은 산업부가 월성 1호기의 이용률을 60%로 낮게 산정하면서 판매 단가를 높이지 않아 경제성을 부당하게 낮췄다고 주장했지만 감사 보고서에선 이용률 60%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이용률이 오르면 판매 단가가 낮아지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며 짜진 결과에 맞추기 위해 무리한 결론을 내리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 총장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검찰을 향해서도 유병호 내부 문건이 직권 남용에 대한 새로운 증거인 만큼 2년간 진척 없는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는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검찰과 감사원이 짜고 문재인 정부를 표적으로 한 공작 감사를 벌였다는 거죠. 그게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이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에 배당됐고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이두봉 대전고검장이 맡아 수사를 지휘해왔는데요. 이제서 모든 퍼즐이 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죠. 배후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당시 검찰청장은 윤석열이었습니다. 월성원전의 정치감사, 기획감사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병호 사무총장을 즉각 징계하십시오. 얼마 전 월성 1호기 감사가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에 의해 끼워 맞춘 정치감사였고 사전 모의감사였다는 의혹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그러한 감사 결과마저도 엉터리였다는 추가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유병호 사무총장이 직접 작성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공유하도록 지시한 일명 유병호 내부 문건은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감사원에 대한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2020년 5월 21일 작성된 문건에 따르면 당시 유병호 공공기관 감사국장은 월성 감사를 위해 새로 구성된 팀을 부당개입팀이라고 지칭합니다. 제목부터 이미 부당개입이라는 결론을 내고 시작한 것을 보여줍니다. 문건에서는 유병호 사무총장은 오늘 직접 사무실로 가서 스토리라인과 큰 그림을 전달하겠다고 언급합니다. 실제로 다음 날인 5월 22일 작성된 문서에서 스토리라는 소제목을 달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합니다. 그 스토리는 백은 직접 부하 직원들을 통하여 한수원 관계자들을 압박하여 즉시 가동 중지를 관철시키고 정 등 한수원 관계자는 직권남용의 상대방이기도 하고 이사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즉시 가동 중지 안건을 통과시킴이라는 겁니다. 5개월 뒤 발표된 감사 결과와 판박이입니다. 백과 정을 공범으로 구성하는 길은 체증상 매우 험난한 길, 증거가 나오는 대로 처리하는 게 정석이라고 언급합니다. 아직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유병호는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이미 범죄자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 문건에 언급된 수많은 내용이 그대로 복붙하듯 감사원 감사 결과에 담겼습니다. 이 내부 문건에는 시나리오의 결론을 맞추기 위해 민주당이 주장한 안전성, 주민 수용성 등은 의도적으로 배제한 정황까지 드러납니다. 유병호 총장은 월성 고 스탑 2차 문서 중 중공사 부분의 안정성과 주민 수용성은 국회 감사 요구 내용과 취지에 맞지 않아서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다는 논지로 정리하고 땡 처리하라고 지시합니다. 실제로 경제성만 고려하는 것은 원전 가동 중단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국회에 지적이 있었을 때 감사원은 위와 같은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미리 짜놓은 결론에 끼워 맞추기 위해 국회 의도마저 왜곡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문건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은 특정인을 쓰레기, 걸레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외에도 꼬봉, 좁쌀, 가시나로 추정되는 그런 문구, 그다음에 능구렁이, 가엾은 생명체들 등 수많은 비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월성감사 당시 강압감사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유 총장의 저급한 인권의식이 고스란히 강압감사로 이어진 것 아닙니까? 내부 문건에는 국회에 대한 적개심, 정치적 편향성도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한 문서에서는 여의도 사람들의 온갖 질의에 대비한답시고 답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아군 노략질임이라고 했고, 강 건너 어떤 아마 아줌마로 보여집니다. 아줌마라며 여성 의원을 비하한 듯한 표현도 등장합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신선한 돌풍이라 언급하며 정치 편향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내려진 감사 결과도 엉터리라는 의혹입니다. 감사원은 산업부가 월성 1호기에 이용률을 60%로 낮게 산정하면서 판매 단가를 높이지 않아 경제성을 부당하게 낮췄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감사 보고서에는 이용률 60%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이용률이 오르면 판매 단가가 낮아진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감사원이 미리 짜여진 결과에 맞추기 위해 무리한 결론을 내리고 국민을 속인 것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헌정질서를 파괴한 수준의 범죄입니다. 정치감사, 기획감사, 왜곡감사, 반인권감사를 주도한 유병호 사무총장은 도의적 책임을 넘어서 사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원은 감사원장 호화 공간 논란에 대해 국회 법사위에 제출하기로 한 자체 감사 계획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장 공간에 대해서는 먼지털이식 조사를 진행하더니 본인 감사에 대해서는 한 달이 넘도록 강감무소식입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 등에 의한 외부 조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대통령실과의 문자 내통으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훼손을 자초했고 주식 백지 신탁 결정에 불복 소송까지 내며 감사원의 청렴성까지 먹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당장 감사원의 정치감사, 기획감사를 주도한 유병호 사무총장을 그 직위에서 해제시키고 징계 절차에 착수하십시오. 검찰 역시 유병호 내부 문건이 유병호 사무총장의 직권남용에 대한 새로운 증거인 만큼 2년간 진척 없는 관련 사건에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감사원은 월성 감사 결과 의혹에 대해 명확한 답을 즉시 내놓으십시오. 감사원의 명예를 추락시킨 유병호 사무총장은 지금 당장 스스로 그 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